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몽땅 다락방의 주인장 순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장르의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저는 학창 시절엔 팝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팝 특유의 리듬감, 멜로디가 좋았습니다. 그때 좋아하는 외국 가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델, 찰리 푸스, 레이니 등 유명한 팝 가수들부터 유명하지 않은 인디팝 가수의 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사는 전혀 몰랐지만 멜로디만으로도 심장이 반응했던 때였나 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 인디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한국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사가 와닿아야 노래에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급격하게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곧장 집 근처에 있는 보컬 학원에 찾아 등록했습니다. 노래를 자주 들어서 잘 부르고 싶어졌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욕망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가창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매번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는 온전히 저의 의지와 생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의 싹을 자르고 내가 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임을 느꼈습니다.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레슨을 받고 나서야 감이 조금은 잡혔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훈련시키는 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건 노래를 부르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 목소리로, 미세한 근육으로, 나의 숨으로 직접 뱉어보는 일. 제게는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무언가를 했을 때 자주 뿌듯하고 행복한 취미가 있으실까요? 오늘 다락방의 주제는 영화 코다입니다. 라라랜드, 스타이즈본의 음악 감독과 프로듀서가 참여한 음악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는 유명하기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라라랜드와 스타이즈본을 무척 감명 깊게 봤고 특히 스타이즈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락방의 서문을 노래로 연 이유도 오늘 다룰 영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게감 있는 스토리와 청각의 감동을 선사하는 노래의 조합은 언제나 옳은 것 같습니다. 영화 코다는 농인 가족과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주인공 루비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영화의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란 색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시기가 되면 유독 코다가 떠오릅니다. 영화의 분위기가 여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도 코다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넘실대는 바다입니다. 한 어선이 얕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점차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은 어선 안으로 전환됩니다. 주인공 루비는
노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면서 그물에 잡힌 물살이들을 정리합니다. 어선에는 아빠인 프랭크와 오빠 레오도 함께 있었습니다. 루비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농인이었기에 어디를 가든 루비가 통역사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선에 오는 무전을 받고 낚아온 물살이들을 판매하는 일을 모두 루비가 함께 했죠. 루비는 고작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루비는 학교로 등교합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고된 작업을 했던 루비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등교까지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생선 냄새가 난다며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루비의 곁엔 거티라는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루비와 시간을 보내며 루비의 재능을 알아봐준 유일한 친구였죠. 학기가 시작되면서 루비는 합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루비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마일스가 합창단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를 따라 합창단에 들어간 루비는 미스터 V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합창단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뜬금없이 생일 축하를 받겠다며 합창단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차례로 생일 축하 노래를 시킵니다.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알토와 테너 등 합창단에서의 역할을 부여하죠. 거의 모든 친구들이 노래를 부른 뒤 루비 차례가 왔습니다. 루비는 굉장히 쭈뼛댑니다. 결국 친구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을 나가버립니다. 교실을 나온 루비가 향한 곳은 루비만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어느 산에 있는 호수였습니다. 절벽과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루비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루비는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비는 다음날 따로 미스터 V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도망쳤던 이유를 말하죠. 학교에 입학했을 때 말을 이상하게 해서 놀림을 받았다고, 그래서 친구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미스터 V는 말을 어떻게 이상하게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루비는 농인처럼 소리를 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스터 V는 가족이 모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루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루비에게 무엇이 두려웠는지 물어봅니다. 루비는 처음엔 친구들이라고 대답했다가 약간의 망설임 끝에 사실 자신은 노래를 잘 못할까봐 무서웠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스터 V는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예쁜 목소리는 차고 넘쳐. 넌 할 말이 있니? 루비는 머뭇거리다가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V는 그럼 됐다며 다음 수업 때 보자고 말합니다. 루비는 이 대화에서 왜인지 모르게 위로를 받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후 루비는 좋아하는 아이인 마일스와 함께 듀엣곡을 하게 됩니다. 미스터 V의 요청이었습니다. V 앞에서 처음으로 듀엣곡을 불러본 날, 미스터 V는 같이 연습을 하지 않은 것에 어이없어 합니다. 듀엣곡은 무엇보다도 합이 중요한 노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일스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미스터 V는 루비에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합니다. 루비는 그 말에 수줍게 웃으며 노래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하죠. V는 노래를 할 때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루비는 망설이다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V는 그래도 표현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루비는 수어로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그 장면에서 미스터 V는 루비의 수어를 마치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루비에게 버클리 음대 진학을 권합니다. 자신이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루비는 고민에 빠집니다. 노래를 좋아했지만 한 번도 대학 진학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 곁에서 살아온 루비는 미스터 V를 만나고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처음으로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V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루비에게 대학 진학이라는 고민이 생긴과 동시에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들을 대신 판매해주는 업체가 매입 가격을 점점 낮추면서 정부에선 어선 관리 감독을 강화해라 했다며 관리자를 배에 태워야 한다고 통보합니다. 그 가격은 하루에 자그마치 $800였습니다. 이에 루비의 오빠 레오는 우리가 낚아서 직접 팔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처음에 어부들은 어떻게 직접 팔 수 있겠냐며 망설였지만 날강도 같은 중간 판매업체 행동들에 지쳐 결국 레오의 주장을 따르게 됩니다. 루비의 아빠와 오빠, 엄마까지 함께 직접 사업체를 꾸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루비는 너무나 중요한 통역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의 말을 전달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말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랴, 일을 도와주랴, 루비의 몸은 12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빴습니다. 당연히 미스터 V와의 개인 레슨 시간에 지각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죠. 미스터 V는 세 번째로 지각을 한 날 루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지각을 하게 되면 개인 레슨은 없다고 말입니다. 루비는 단호한 V의 태도에 경각심을 느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루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루비가 연습을 가기 직전 한 촬영사가 루비의 가족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고 하며 방문했습니다. 엄마 제키는 루비에게 지금 네가 가면 누가 통역을 해주냐면서 가려는 루비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루비는 통역을 해주고 V의 수업에 늦게 됩니다. V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렇게 루비의 개인 레슨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루비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온 가족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버클리 음대에 가고 싶다고 말이죠. 엄마와 아빠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한창 사업이 시작하고 있는 시기이고 루비는 그 계획의 중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루비는 눈물을 보이며 좋은 타이밍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부모님의 말에 루비는 상처받은 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음 날 새벽 루비는 어선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와 레오, 그리고 감독관 1명, 총 3명이 탄 어선이 출발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던 중 해상경비대의 무전이 들려옵니다. 감독관만이 무전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선 안에 경비대가 들어왔고 무전을 받지 않고 안전규칙을 어긴 사항으로 어선의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벌금과 범칙금을 포함하여 총 $2,500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은 상황. 루비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가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루비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이 상황을 루비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코다의 줄거리였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루비가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루비의 상황이었으면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끓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나 따라주지 않았죠. 이 딜레마는
보는 관객들에게도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루비의 시선으로 영화가 진행되긴 하지만 가족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부모님의 태도에 저까지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후반부에 나오는 부모님만의 입장과 생각들을 보며 그 태도를 마냥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진 책임감과 나를 위한 선택 사이의 갈등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루비와 같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 선택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실 것 같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부에서는 코다의 줄거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장면이 워낙 많은 영화여서 그런지 글로 표현하는데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루비 역할을 맡은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꼭 한번 감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다루기 위해 주말에 영화를 처음부터 쭉 다시 감상했었는데요. 몇 번을 본 영화임에도 또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특히 주인공인 루비가 노래하는 장면, 미스터 V와 수업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초반부 합창단에서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씬 자체가 길지는 않지만 저는 루비의 표정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루비는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즐거워 보였지만 루비의 표정은 뭔가 달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좋아서 부르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미스터 V는 이때부터 루비의 마음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는 학생이라는 것. 스승으로서 루비를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처음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 루비가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어떤지 수화로 표현했던 장면에서 미스터 V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 그럼에도 내가 자청하는 건 뭔가 들리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들은 루비는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가볍게 지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루비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무엇보다 루비 자신이 그걸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은 유약했던 것 같습니다. 미스터 V의 집에서 레슨을 받은 날, V는 루비에게 한 소리를 합니다. 작고 예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이죠. 루비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지만 V는 그렇다며 실랑이를 합니다. 소리를 내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루비를 대차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어떻게 이상한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루비는 농인스럽게 말했다고 답합니다. V는 곧바로 반문합니다. 농인은 어떤 소리를 내는데? 라고 말입니다. 루비는 알지 않냐고 말했지만 V는 끈질기게 자기는 모른다며 너한테 듣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루비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괴상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고 대답합니다. V는 그제서야 알겠다는 표정을 짓고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를 내보라고 말합니다. 루비는 이해하지 못하죠. V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못난 소리를 내뱉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양손을 밀어내며 소리를 계속 뱉으라고 합니다. V가 먼저 이상한 소리를 내니 루비는 소심하게 따라합니다.
V는 점점 소리를 크게 내며 괴성 같은 음성을 뱉습니다. 루비도 점점 V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응어리를 토해내는 것처럼 크고 우렁차게 말입니다. 기어코 루비는 평소 모습에서 들을 수 없었던 아주 큰 소리를 내뱉습니다. V는 그걸 듣자마자 지금 바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주 깊고 울림이 있는 노래가 V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억눌렀던 루비의 참는 습관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루비 스스로가 의심하고 외면했던 재능이 처음 싹을 틔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아마 루비의 모습에서 저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컬 레슨을 받을 때 선생님께 자주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작고 참는 버릇이 있다는 말. 안으로 조이고 숨을 삼켜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습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또한 루비처럼 저렇게 크고 이상하고 우렁찬 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오로지 일기장에만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만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과 영화 속 루비의 참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꼈고 루비가 자신이 만든 벽을 깨버리는 순간 마치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내 감정을 토해내는 법도 알아야 함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루비와 아빠 프랭크의 대화 장면입니다. 루비의 노래를 듣는 프랭크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극대화하는 장치는 루비의 가족이 합창단 공연을 보러 학교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비의 가족은 처음으로 루비가 노래하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카메라는 합창단 공연을 보는 가족들을 자주 비춥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건 자명했습니다. 공연 도중 저녁 메뉴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떨어진 옷의 단추가 신경 쓰여 공연에 시선이 잘 가지 않죠.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일어나면 그제서야 눈치를 보며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는 루비의 부모님이 루비의 노래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딸아이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은 루비와 마일스의 듀엣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관객, 미소를 짓고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죠. 루비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장면에서 영화는 모든 소리를 없애고 마치 루비의 가족이 된 것처럼 연출합니다. 들리지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루비의 모습,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천천히 비춰줍니다. 그러고 나서야 장면이 전환됩니다. 집에 돌아온 프랭크는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트럭 짐칸에 걸터 앉습니다. 루비는 그런 아빠를 따라 옆에 앉죠. 프랭크는 돌연 루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부른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고 말입니다. 루비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말하는 노래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지금 자신에게 불러줄 수 있냐고 말합니다. 루비는 잠시 놀라다가 곧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천천히 불렀습니다. 아빠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게요. 프랭크는 루비의 입모양을 뚫어져라 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손을 올려 루비의 목 부분에 갖다 대죠. 루비는 마치 아빠의 마음을 안 듯 소리를 점점 크게 냅니다. 프랭크는 더 크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루비는
있는 힘껏 아빠 앞에서 오늘 무대에서 부른 노래를 부릅니다. 프랭크는 루비의 목 부근에서 나오는 진동으로 루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다 마친 루비를 프랭크는 꼭 껴안아 줍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볼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노래를 듣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완벽하게 표현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루비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날 밤, 부모님은 단 둘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제키는 만약 루비가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노래 실력이 형편없을 수도 있지 않냐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걱정이죠. 하지만 프랭크는 표정이 굳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키는 들어봤냐며 따집니다. 프랭크는 이내 피곤하다며 몸을 돌려버립니다. 저는 이 대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랭크는 루비의 노래를 어떻게 느꼈던 걸까요? 루비의 방에서 크게 흘러나오는 노래를 감각해 왔던 걸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프랭크의 안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장면의 대화가 따라오면서 루비와 프랭크의 장면은 더더욱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가족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가족만이 가능한 그런 교류를 충분하고 아름답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코다는 A Child of Deaf Adult의 약자로 부모 중 한 명이나 둘 모두가 청각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에 의하여 양육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deaf가 농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영화 코다가 몰입감을 심도 있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루비의 가족 3명의 배우가 모두 실제로 농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지 농인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과 루비에게 이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루비 역할을 맡은 배우도 약 9개월 동안 수어를 배워 영화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감을 강조하기 위한 출연진들, 감독 및 제작자들의 노력은 멋진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영화 내에서 수어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정말 많은데 모든 장면들이 자연스러워서 첫 감상 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다는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며 미라클 벨리에의 원작 소설은 베로니크 플랭의 수화, 소리, 사랑해입니다. 그리고 책의 작가 베로니크 플랭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서전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소설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코다 다이어리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코다는 어떠셨나요? 너와 나의 이은 2번째 영화 주제였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재밌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량하고 따뜻한 색감과 배우들의 연기력, 출중한 음악의 하모니가 정말 잘 어우러지는 영화입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봐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에 모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팟캐스트는 어땠는지 아주 간단하고 짧아도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